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땅을 회복시키네. 주의 강이 넘치네. 살아가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vend으령 저녁에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이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살아가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vend으령 저녁에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이 찬양 가사로 우리 빌드오프리아가 사용될 것을 한번 믿으십니까? 우리 이제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빌드오프리아가 주의 노래가, 주의 이 노래가 주님 선포될 때에 이 땅을 회복시키는 빌드오프리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빌드오프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이 땅이 주의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한번 주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이 땅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땅을 아버지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의 명하시는 그곳에 가고 있으니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 주님 아버지.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땅을 회복시키네. 주의 강이 넘치네. 살아가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vend으령 저녁에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땅을 회복시키네. 주의 강이 넘치네. 살아가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vend으령 저녁에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아멘. 다윗이 언제 항상 갑자기 기뻤던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 나라에 주의 성계가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 나라가 주의 그 나라로 회복되어졌을 때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그곳에서 춤을 췄던 것입니다. 네, 주님.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건물의 날개 아래서 그의 그다시 행복을 인하여 찬양해.
그의 능하신 행동을 나는 찬양해. 그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기반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기반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줄게. 나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나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기반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기반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 앞에 역사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님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멘 아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 아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그로 걸어가리.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나를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태양 땅 가운데서 주님만이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아멘 아멘.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돌렸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사용받음은 다윗이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이고 다니엘의 쓰임받음은 자신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그 모든 인물들은 주님에게 먼저 시선을 돌렸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에 너무나 두려움 없이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은 변화하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같이 빌드업 코리아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빌교 코리아가 주님께 시선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에게 시선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빌교 코리아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한번 주여 한번 외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시간을 내주시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또다시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느끼고 주님께 더욱더 깊이 빠져드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빌더 코리아 연합기도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말 가장 황금기 재밌게 노셔야 될 시간에 이렇게 나라를 위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기도회 하기 전에 우리 한 분 소개해드리고 강의를 좀 짧게 듣고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한동대학교 김지현 교수님이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에게 오늘 전한 메시지 또 강의가 있어서 잠깐 또 모시고 우리 김민아 대표가 지난 2박 3일 부산 포항 출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하고 짧게 나누고 저에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으로 이제 진행할 텐데 조금 텀이 있더라도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기도의 마무리까지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지현 교수님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저 김민아 대표님의 오랜 팬이고 그리고 이번 집회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금 선배 세대들이 잘 했어야 되는 일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청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귀한 행사 준비하고 계셔서 정말 너무나도 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업병인지 그냥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강의 저는 공부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강박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여러분 그 보수주의 자유인으로서 보수주의 가치를 또 이 시대에 확산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는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 또 너무 마음에 애통함과 울림이 있고 저는 그 우리와 북한의 관계, 우리가 이렇게 또 자유를 확장하고 나아가는 그 임무가 또 이스라엘이 주변국에게 향해서 갖고 있는 또 그 하마스 하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북한 정권 밑에 있는 북한 사람들 같이 느껴져가지고 우리가 그 의미를 대한민국에서 또 예루살렘까지 있는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는 같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간단한 또 공부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 분야의 영재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임에 모셨던 것 자체가 이 자유의 가치에 너무 이렇게 자유라는 가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애초에 이렇게 모이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스펙트럼을 봤다면 결국에는 이쪽으로 갈수록 자유, 저쪽으로 갈수록 평등을
평등을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개인의 자유, 저쪽으로 갈수록 집단의 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이쪽 사람들은 자유,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이 아닌 거죠. 결과는 다 달라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재능과 노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는 불평등한 거를 받아들이고 그 불평등에서 더 좋은 것을 많이 얻은 사람들은 그 제도가 주는 제도의 고마움을 느끼면서 또 자발적인 자선도 하는 거고, 작은 정부가 권력을 최소화해서 법치를 해서 그 사람들의 공정한 경쟁을 도와주고 또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번영하고 효율적으로 정부가 운영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인간관은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죠. 인간은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실수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지 못하고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봤을 때 결과는 한번 두고 보자는 그런 게 바로 보수주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점진적으로 개혁을 해야지 누군가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뭔가를 어떻게 해서 급진적으로 유토피아를 만들자는 그런 혁명적인 레디칼한 이념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쪽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와 보수주의, 컨설버티즘은 같은 이렇게 이쪽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건국 이념 자체가 효율적인 정부, 그 다음에 자유로운 인간, 그래서 번영을 이루자는 저 독수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쪽으로 갈수록 유토피아니즘인 거죠.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하면서 계획하고 국유화를 하면서 국가의 권력을 극대화하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큰 정부, 높은 세금, 많은 규제, 그 다음에 국가의 개입과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 분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본적인 인간관은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그만큼 똑똑하다, 그리고 인간은 착하기 때문에 나의 그러니까 자발적 헌신이 가능하다, 헌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대가 없는 노동을 할 수 있는 사회주의적 인간상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급진적이고 혁명적으로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사람들이 흔히 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게 리버럴 컨설버티즘,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클래식 리버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미국의 좌파들이 리버럴이라는 단어를 뺏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 단어를 쓰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쪽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리고 이 가치가 한국에서는 소위 극우, 꼰대, 막 집사님, 개독, 막 그런 얘기로 많이 평해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아주 아름답고 또 되게 정치 철학과 그런 미국의 정치 문화를 통해서 그거를 확산시키려는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쪽으로 갈수록 보수자, 그러니까 공화당, 보수주의자죠. 저쪽으로 갈수록 민주당, 리버럴, 레디컬, 프로그레시브, 더 가면은 파레프트, 그 다음에 소셜리스트가 되는 건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요 스펙트럼 자체가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당이 이거를 지향하는지 아닌지를 좀 흐트러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라기는 이런 행사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가치, 표대가 분명하게 세워져서 내가 원하는 진영을 지지하고 좋아하고 그럴 수 있는 그 스펙트럼이 잘 이루어지는 게 이번 대회의 또 큰 목적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저쪽으로 되게 많이 갔을 때 저는 필연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와 이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 없으면 큰일 나는 사람들, 프로테스탄트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기독교인들이 많이 좋아하게 되고, 저쪽으로 갈수록 그 개인의 자유보다는 전체, 집단, 이데올로기, 종교 전체주의로 가기 때문에 결국에 이쪽과 이쪽은 불굴대천의 원수,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 전쟁이 지금 이 지구상에서 크게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저쪽 영내에서 중국 바로 옆에서 살고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은 저쪽에 둘러싸여서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런 지금 영적 전쟁의 스펙트럼 하에서 대한민국과 예루살렘이 크게 그런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있는 국가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소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저 스스로를 이렇게 클래식 리버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컨설버티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너무 쉽다는 고백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봤을 때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그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라고 하는 시대에 이 분명한 기준, 자유냐 생명이냐,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그것이 가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을 보았을 때 헷갈리지 않고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런 기준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가치, 어떤 세계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 편리하고 아주 좋은 거라고 제가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서 5,000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아이언돔이 다 이렇게 찾지 못할 정도로 저렇게 막대하게 그 돈이 어디서 왔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축제를 즐기고 있던 젊은이들 쏴 죽이고 데려가고 애기들을 저렇게 개장에 가져서 데려가서 이들을 이제 지금 이스라엘을 흔들고 그러려고 지금 엄청난 그런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 커플이 집에 있는데 수류탄이 들어와가지고 남자친구가 이거 덮고 여자친구가 살아나고 뭐 그런 얘기 요즘 너무 많이 듣고 있어서 애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먼저 유대인에 대한 입장을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세계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슬람 되게 많고 17억 8억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유대인을 맨날 뭐 정말 죽여야 되는 그러니까 지중해에 빠뜨려야 되는 존재라고 정말 미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중에서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들이 유대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유대인 예수님 유대인이고 12대다 다 유대인이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 기독교, 주지오 크리스찬리티의 전통화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건국의 아버지들 아닙니까? 주지오 크리스찬리티에 입각해서 미국을 건국했고 또 대표적인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초대 그 동전의 그림 자체가 노아의 그 모세의 출애굽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었습니다. 트럼프 유대인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미국 대통령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다고 공약은 했으나 실천하지 않았던 거를 실제로 실천해서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고 자기가 대통령 되자마자 저렇게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를 하고 사위도 쿠슈너 유대인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을 사랑하는 대표적인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을 미워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히틀러 아닙니까? 나치들 있고 동유럽에서 유대인을 학살했었던 포그롬을 이끌었었던 많은 크리스천들 역시 유대인을 미워하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죽여서 유대인을 미워한다고 하지만은 그냥 저는 이익과 그런 그냥 뭐 연약함에서 나온 미움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전쟁, 이런 일이 왜 일어났나? 우리가 국제정치, 저 전공이 국제정치인데 우리가 국제정치에서 어떤 전쟁과 갈등을 봤을 때 보통 두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기층의 원인이 있는 거죠. 원래 있었던 원인들. 이 지역의 역사, 지정학 이런 거 자체가 종교가 다르고 가치가 다른 거 자체가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저변의 요인, 언제나 깔려있는 이렇게 일단 깔려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면은 촉발 요인이 있는 거죠. 트리거. 정말 이번 계기가 무엇이 됐냐고 봤을 때 저는 결국에 그것이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뭐니 해도 머니인 거죠. 그리고 급변하는 정세. 지금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정치적 격동을 겪고 있는 것.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우리는 특별히 약간 미국의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인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적 요인으로 이 촉발 요인 트리거를 조금 준비해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시대는 트럼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Make America Great Again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에너지 인디펜던스. 그래서 너무나도 그 에너지 독립을 통해서 미국이 GDP 2.3%를 에너지 수입에 쓰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쉐일을 캔다는 것은 500년씩 쉐일이 지금 땅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캘 수 있는 모든 기술과 모든 파이프라인이 다 구비되어 있을 때 이것을 캔다는 것은 미국이 에너지 독립을 이루는 것인데 에너지 독립을 이루고 쉐일을 캐자는 게 트럼프는 인간이 자유롭게 하나님 주신 자원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소위 그 환경충들에 이렇게 반대 아닙니까? 그랬을 때 쉐일을 많이 캤을 때 결과적으로 중동 국가가 약화됐습니다. 또 약화됐던 게 푸틴인 거죠. 최대 에너지 수입, 그러니까 수출국이었던 중동과 러시아가 약화되면서 트럼프는 한마디로 그 나라들을 약화시키고 이란에 대한 강력한 규제, 석유가 폭락시키고 푸틴의 목을 딱 쥔 상태로 우크라이나도 관리할 수 있었고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완전 인파워링, 이스라엘을 강화시키면서 골란 고원을 트럼프 고원으로 이렇게 선언할 정도로 그 지역 내에서 이스라엘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 모든 하마스와 모든 이슬람 내의 테러 집단의 가장 원흉이라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었던 이란 혁명군의 솔라이마니를 참사했을 때 이란 역시 꿈쩍 못할 정도로 그때 이렇게 중동이 이렇게 딱 목줄을 잡고 있었던 석유값을 통해서 목줄을 잡고 이스라엘을 강화시켰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와중에 석유값을 잡고 그 솔레이마니를 참사하면서 이란의 힘을 빼면서 아브라함 어콜드라는 역사적인 평화 조약을 맺었을 때 아랍 세계가 상당히 조용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통령이었고 또 정치적으로 트럼프는 이상주의가 아닌 거죠. 저쪽으로 해서 이상주의, 이쪽으로 해서 현실주의, 국가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서는 모든 나라와 싸울 필요 없다. 넘버 2하고만 싸운다는 거죠. 넘버 2. 넘버 1은 넘버 2와 헤지모니 컴페티션을 한다. 우리는 1등이 되기 위해, 1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웨이 오브 라이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와 생각이 다른 도전국과 한국만 경쟁을 한다라는 취지로 모든 역량을 중국에게 모았습니다. 그래서 디커플링 차이나 중국 탈중국을 이끌면서 중국과 그런 헤지모니 컴페티션을 하면서 이렇게 주변을 관리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푸틴과도 상당히 푸틴과는 콜드 피스를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했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푸틴을 막대하면 푸틴은 중국과 가까워질 텐데 두 나라를 한꺼번에 상대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과는 콜드피스를 유지해야 된다 하면서 중국과의 대결에 역량을 집중했고 석유값을 통해서 푸틴을 조절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바이든은 환경주의, 클라이밋 체인지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자마자 밴 프래킹을 금지하는 쉐일을 목하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로 유가가 올라가고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돈이 많아진 푸틴이 결국 우크라이나 전도 감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 이후에 석유값이 다 비싸지면서 중동 국가들이 엄청나게 지금 세월이 호시절을 맞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트럼프를 레드카페트 깔아주면서 환영했었던 빈살만 일가가 바이든에게 상당히 솔대하는 모습도 봤고 이란에 대한 동결도 풀어주면서 이란이 지금 완전 형편이 좋아질랑 말랑 하니까 그 하마스에게 뒷돈을 대준 게 아닌가라는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 그런 와중에서 그 이스라엘의 사법 파동 그리고 이스라엘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트릴레마 아닙니까? 그 함께 갈 수 없는, 그러니까 함께하기 어려운 세 가지 그 가치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이스라엘을 비판하면서 이스라엘을 약화시킨 결과가 나타난 게 아닌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런 바이든의 이상주의적 세계관, 권위주의 국가는 악하다는 것이죠. 권위주의 국가는 악하다. 그 다음에 또 석유값, 아까 벤 프래킹, 환경주의로 인해서 클라이밋 체인지 논의로 인해서 이렇게 석유값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은 강해지고 이스라엘은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결국에 이것이 이번 전쟁의 트리거, 촉발 요인이 됐다고 미국 쪽 원인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선악의 대결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선악의 대결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클래식 리버럴인 거죠. 클래식 리버럴, 자유, 생명을 최상위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 가치에 따라서 그 정권이 나쁜지 좋은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없다면 글쎄 도찐개찐 아니야?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 가치를 분명히 한 사람들은 이 어느 쪽이 옳은지 나쁜지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나라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야. 자유민주주의 국가야. 개인의 생명이 존엄한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아. 모든 사람이 억압의 사슬에 눌려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체제는 나쁜 체제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감히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대결은 선악의 대결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자유, 생명과 비자유의 전쟁이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은 전쟁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란과 이라크가 전쟁을 했을 때 잘 모르겠는 것이죠. 모든 전쟁은 이익의 충돌이기 때문에 이쪽도 이유 500개, 저쪽도 이유 500개. 그건 그냥 지정학적 충돌이기 때문에 어떤 전쟁은 글쎄 잘 모르겠는데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권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글쎄 잘 모르겠는데 이거 지정학적 충돌, 이익의 충돌이 아닐까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전체주의 체제 그곳의 사람들을 억누르는 체제의 전쟁은 자유에 대한 비자유의 공격, 이것은 선악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대전, 2차 대전, 예를 들어 태평양 전쟁 같은 거는 자유 진영에 대한 전체주의 체제, 나치, 임페리얼 절머니, 밀리터리 재팬의 공격이었기 때문에 저는 선악의 대결이었고 그들이 아무리 막강했으나 결국의 역사는 생명을 사랑하는 쪽에 하나님이 손 들어주셔서 나치의 엄마들도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나라가 감히 종교개혁의 나라인데 그랬을 때 결국에는 생명을 사랑하는 쪽에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고 승리했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
그러면 정말 선악이 맞냐? 좀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이 그 오랜 2000년의 디아스포라 생활을 하면서 유럽에서 테러 집단이 되든지 누구를 무차별로 살상하든지 괴롭혔던 역사가 있냐? 저는 못 찾는 것 같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아람포라 디크리를 통해서 스페인에서 잔인하게 쫓겨났을 때, 포그롬을 통해서 많이 학살됐을 때, 또 언제나 그랬을 때도 정말 한 번도 그렇게 공격적이고 무서운 그런 집단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건국 이후에 역시 선제 공격을 먼저 한 적도 없고 민간인 학살을 먼저 한 적도 없고 언제나 미사일을 쏘고 그것을 아이언돔으로 방어했던 거는 이스라엘이었다는 점에서 저는 이스라엘은 분명히 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고 주변에 대해서 폭력적인 도발을 하지 않는 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사람들에게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자유 진영에 있는 하마스 지지자들입니다. 지금 하버드에서 많은 학생 단체가 하마스 지지 성명을 내서 하버드 동문들이 막 장학금을 막 철회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는 가장 이들에 대해서 제기하고 싶은 문제 의식이 언더도그마를 조심하자는 겁니다. 언더도그마라고 하면은 약한 쪽이 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언더도그마에 빠지면 약하니까 불쌍하다, 약하니까 착하다, 약하니까 응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자칫하면 우리가 악하고 나쁘고 생명을 미워하는 쪽을 응원하는 그런 결과를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고 강하지만 선한 쪽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약하지만 법치를 훼손하고 생명을 미워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강함과 약함과 착함과 나쁨을 헷갈리지 말고 그 크기와 상관없이 셈과 약함과 상관없이 누가 생명의 편에 섰는지 누가 자유의 편에 섰는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저렇게 저도 저 시위 때문에 출근을 못할 뻔한 적이 너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냥 강경한 시위를 그러니까 시민의 불편을 일으키는 시위 아니면은 이렇게 경찰을 때리는 강경노조 우리가 저들이 약하니까 응원해줘야지 옳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법치를 훼손시킬 수 있고 공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더도그마를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패권국이니까 중국이 한번 패권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것. 북한과 미국이랑 싸워? 북한은 너무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인데 좀 불쌍하니까 봐줘야 되는 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전체주의 집단이고 수많은 기독교인을 지금도 학살하고 있고 너무나도 악하디 악한 전체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 것과 착한 것을 헷갈리지 말자는 게 하마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저의 기본적인 문제 제기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마스가 아니지 않냐? 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들도 자유롭게 존중받아야 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귀한 영혼이나 중요한 점은 역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마스를 선출했다는 것이죠. 그거는 저렇게 북한이나 중국같이 만장일치 무슨 회의하면 만장일치 나오는 그런 선거권이 아예 없는 체제와는 달리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하마스를 자신들의 공식 정부로 출범했다는 점에서 지금 그들이 희생을 당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민간인 피해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기는 조금 어려운 입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2차 대전이나 태평양 전쟁에서 수많은 독일 여성들 강간당했고 러시아군에 의해서 소련군에 의해서 원폭된 많은 일본인들이 희생당했지만 이들은 국민은 자신들이 선출한 정부가 한 어떠한 잘못에 대해서 늘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 우리가 그러니까 투표권이 있는 체제에서 그 정부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지는 역할을 맡아야 되는 국민의 그런 숙명을 생각했을 때 저는 우리 여기서 약간 부정선거 절대 없어야 된다는 생각 너무나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정부를 선출하느냐 그리고 어떤 정치 체제가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 진영에서 표현의 자유를 활용하여서 전체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사람들 저는 이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되게 깨어있고 되게 멋있고 쿨하고 사랑이 많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인권을 사랑하고 그렇다고 스스로 부심을 느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저는 이 사람들 상당히 위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들이 자유 진영에서 하마스를 지지하고 자유 진영에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체제를 정말 선택해서 그 나라 가서 살 것인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종북 주사파들 북한 가서 살지 않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자기들은 하마스 밑에서 살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로 아름다운 것을 얘기하는 거 그런 걸 워크라고 생각하고 그런 게 폴리티컬리 커렉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정말 진심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옳은 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속으로 좋아하면서 괜히 까는 게 멋있다고 생각하고 속으로 싫어하면서 카바쳐주는 게 쿨하다고 생각하는 것 좀 위선적인 것 같고 우리가 좋은 것은 좋다고 말하고 나쁜 것은 나쁘다고 말하는 아주 간결한 그런 옳고 그름 선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좀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권은 정말 여성들을 너무나도 학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교자는 사형을 하는 신정 전체주의 집단 아닙니까? 그랬을 때 특히 레디컬 페미들 내 몸은 나의 초이스하면서 낙태를 지지하는 이들이 이 자유진영에서의 프리빌리지를 위해서는 저렇게 열심히 하면서 이슬람 여성들의 할례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폭력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북한에서 탈북해서 중국에서 인신매매단에게 고생하고 이렇게 유린당하는 탈북 여성 10만 명의 탈북 여성들에 대해서는 완전 아닥하고 있는 거 너무 위선적이라고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좀 시선을 크게 갖고 정말 바른 가치 내가 자유진영을 누리는 것을 쿨함을 위한 그런 자유를 남용하지 않고 정말 옳고 그른 것을 위해서 힘써주는 여러분 우리가 저는 던키르크 영화를 보면서 그런 그 이베큐에이션 영화를 보면서 북한 사람들 너무 생각했습니다. 그것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자유진영에 있는 사람들, 먼저 부름받은 자들, 먼저 보냄받은 자들이 더욱더 목소리를 내줘서 지금 저항할 힘이 없는 자들을 자유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은 외면하고 너무 이렇게 이익과 쿨함에 집중하는 세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태양신 이슬람은 다 달 아닙니까? 공산주의는 별이고 그 다음에 북한은 태양신인데 이 사람들의 이런 기만 전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슬람들은 타키야라 그래서 저는 이슬람은 잘 모르지만 그 이슬람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기만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그 자체가 기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태양신이라 그러고 백두혈통이라 그러고 뭐 도토리로 막 탱크를 이렇게 4살 때 기관총으로 죽이고 대단하고 그다음에 아직도 북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이 세계 모범적인 나라라고 알고 있다고 평생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사는 이 기만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도 혁명의 완수를 위해서는 이렇게 기만을 할 모략을 쓰는 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에 비해서 자유주의는 결과가 선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어떻게 갔을 때 결과에 대해서는 한번 두고 보자.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되는 그 과정을 중시 여긴다는 점에서 유토피아를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의 모든 기만과 모략을 정당시하는 이 체제들과는 분명히 다른데 이들의 기만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병원 폭격했는데 이스라엘이 폭격했다고 엄청나게 시위해서 전 아랍권이 시위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마스의 잘못된 폭격이었고 알고 보니까 인간 방패를 삼아서 병원에 숨겨두었던 그런 것들이 폭발해서 그렇게 많은 인명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저는 이것을 두고 시위하는 전 세계 아랍 무슬림들을 보면서 이슬람 교도를 보면서 진실은 궁금해하지 않는구나 그런 보도가 났지만 상관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진실을 궁금해하지 않는 그런 정서에 대해서 조금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번에 그 인형을 소녀 피해처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인형인 게 포착이 됐는데 이런 일들이 여태까지 얼마나 많았을 수 있었는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자유진영도 치열한 패권 전쟁과 그런 첩보전과 스파이전에서 기만 전술을 펼칠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 스케일과 또 그 치사함에 있어서는 좀 레벨이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 한 명 팔 고쳐주고 엄청 포로를 잘 대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서구 언론의 보도를 유도했지만 사실 한 명 고쳐주고 엄청나게 뒤에서 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저 너무 생각났던 게 북한의 기만 전술입니다. 저분이 북한 가서 아기를 낳고 온 한국 주사파 활동가신데 평양의 완벽한 복지하에서 정말 옥동자를 나서 주성님의 아름다운 그런 보호를 받았다고 했으나 40%의 북한 어린이들이 지금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고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 명의
평양이 마치 대표인 것처럼 하고 지금 평양에는 뭐 80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하지만은 북한의 25%의 전력 보급률이 있어서 아파트에 저렇게 조그만 태양광을 가지고 겨우겨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평양이라는 세어터시티를 만들어가지고 마치 그것이 전체인 것처럼 우리가 선전을 할 때 그것에 속는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은지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디오 크리스찬티를 미워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싶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마스나 이슬람 전체주의나 이슬람 자체를 카바쳐주기는 너무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전술이 양비론입니다. 양비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지 하마스는 나쁘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은 사람 중에서 하마스를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까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둘 다 문제가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얘네도 잘한 거 없어. 자꾸 얘네도 잘한 거 없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주 전형적인 전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비판하기 위해서 양비론을 펼치는 거, 대한민국을 미워하기 위해서 북한과 한국, 대한민국 양비론을 펼치는 게 전형적인 전술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쓰는 전략이 따뜻한 자본주의 이런 거죠. 북한 그래 가장 실패한 체제인 거 알겠어. 너무나도 가난하고 세계에서 가장 실패한 체제인 거 알겠어. 하지만 자본주의도 나쁘잖아. 자본주의 너무 척박하잖아. 자본주의가 좀 따뜻해야지. 자본주의가 조금 사랑이 많아야지. 민주주의, 그러니까 경제도 민주화돼야지.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번영과 북한의 처절한 실패를 약간 물타기를 하려는 전술인 거죠. 하지만 저 이거 완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경제라는 것은 교환 아닙니까? 교환. 이것은 이렇게 뭐 따뜻하다, 착하다, 뭐 밉다, 뭐 그렇게 이건 무생물이기 때문에 이런 형용사를 갖다 붙이는 것 자체가 저는 기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화는 여러분 1인 1표 아닙니까? 1인 1표가 민주화인데 경제가 어떻게 1인 1표 될 수 있는지 이렇게 비현실적인 단어를 조합해가지고 이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의 승리에 대한 이런 역사의 진실을 이렇게 왜곡하려고 눈을 흐리게 하려는 시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회주의가 더 불평등합니다. 중국의 350명의 저런 당의 최고위원들의 평균 재산이 1조 8천억 원입니다. 8천억 원입니다. 북한의 슈퍼 엘리트들이 얼마나 럭셔리한 삶을 사는지 평양에 카페 가면은 커피가 3불, 4불, 5불 그런데 북한의 교수 한 달 월급이 1불 이하입니다. 0.9불. 그랬을 때 이런 완전히 계층, 중국의 저 사람들이 저렇게 부자, 정치인 이퀄 국유기업 사장님 아닙니까? 국가의 재산이 모두 국가의 모든 자산이 국가의 공산당의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중국의 6억의 인구는 한 달에 150불 이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불평등한 거는 사회주의라는 거. 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인 거. 극도의 불평등을 낳는 체제는 사회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는 막 모든 거리, 막 모든 언론이 다 우크라이나 스탠드 위드 우크라인, 그다음에 뭐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자 한국 교회가 다 그랬는데 지금 너무 잠잠합니다. 원더우먼 맞나요? 겔 가봇인가? 그 이스라엘 출신의 그 여배우가 이스라엘을 지지했을 때 개념 없는 연예인이라고 완전 비판받는 걸 보면서 이게 상당히 정말 다르구나.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지지하는데 이스라엘을 이렇게 미워하는구나는 저는 그런 전 세계적인 그 가치의 지형이 상당히 레프트 리닝 돼 있고 상당히 안티 주디오 크리스찬이티라는 것을 너무 느꼈습니다. 그것이 언제나 그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지도, 아랍 국가 엄청 많고 인구 엄청 많고 또 그것이 언제나 중국을 지지하는 국가들과 함께 움직인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 관계, 그 이슬람과 또 중국 공산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팩트 체크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괴롭겠지. 그 땅이 원래 자기네 땅이었는데 이스라엘이 강발 가서 공격했으니까 그 사람 열받는 것을 이해해줘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거 팩트 아닙니다. 그 땅은 1차 대전 이후에 오스만 투르크가 무너지면서 그냥 주인 없는 땅 그리고 그 지역은 특히 영국의 관할지였죠. 그랬을 때 그 땅이 팔레스타인 국가의 것이었다. 그거 팩트 아닙니다. 그리고 영토를 이스라엘이 확장했다. 그거는 그쪽 나라들이 다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중해다 빠뜨리자 그러면서 6개국이 터들어왔을 때 전쟁을 해서 이겨서 얻은 땅인데 그나마 대부분의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에게 반납했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이 강권적으로 마무가대로 확장했다도 팩트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입니다. 진짜 전쟁에 나가서 참전하고 눈을 다쳤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팔레스타인은 지속적으로 국가 건설을 거부합니다. 로스가든에서 아라파트를 만났을 때 클린턴이 이 사람은 정말 노만하다 같다고 불평했습니다. 계속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하라 그러는데 싫다 그러는 거죠. 지금도 국가 건설을 거부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쪽입니다. 왜? 거기 있는 테러 집단인 이런 그 하마스와 또 하나 그 웨스트뱅크 그쪽에 있는 파타 정당은 그냥 요런 정도의 집단을 가지고 전 아랍권으로부터 오는 돈을 가지고 플렉스 라이프를 살고 싶었던 사람이지 국가를 건설할 비전과 역량을 스스로 가지지 않았음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국가를 건설하고 유지할 역량 그럴 것까지는 하지 않고 나는 그냥 요 정도로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가 건설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마스와 페타가 거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 사람들 얼마나 개인 제트 타고 다니면서 럭셔리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지금 잘 알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 냉정한 그런 뼈 때리는 진실들을 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얘기해야 되냐? 저는 이 세력들이 자유인의 가장 큰 적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얘네들은 원래 자유를 가장 싫어하는 거죠. 개인의 자유를 가장 싫어하는 이데올로기, 개인의 자유를 가장 싫어하는 그러니까 종교이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자유진영, 자유인에게 또 크리스찬에게 그 가장 큰 적. 이 사람들은 너무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 자유 좋아하는 사람 싫어해서 이 세계에서 자유인들, 기독교인들은 정치범 아닙니까? 정치범이라는 점에서.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공존할 수 없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얘네들은 원래 사실 싫어합니다. 이 공산당과 이슬람은 서로 싫어하는 사이죠. 우리가 위구르족, 중국에 있는 위구르족을 보면은 얼마나 공산당들이 위구르족, 이슬람들을 싫어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싫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계 최대의 무신론 집단, 세계 최대의 종교적인 집단,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이 사람들이 자유국가를 향해서는 서로 또 친하게 지내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시아파, 수니파의 거장들이 중국이라는 또 무신론 국가와 함께 공산당이라는 무신론 국가와 함께 협력하는 걸 봤을 때는 결국에는 적이 같을 때 서로 친할 수 있는 거, 이익에 기반한 거지 가치에 기반한 관계는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아랍권 안에 있는 거, 대한민국이 북한과 중국 안에 있는 거, 하마스를 이란이 도와주는 거, 북한을 중국이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이런 점에서 남다른 인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세계 공산화 과정에서 이 대륙의 끝에서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자유인의 공화국으로 미국과 건국 이념을 함께하며 만들어진 대한민국이 저렇게 아랍 세계에 둘러싸인 이스라엘과 어떻게 보면은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자유인의 비자유를 향한 그 복음 전파의 노력의 최전방에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정말 친하게 지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게 적들끼리 배포 아닙니까? 옛날부터 북한과 팔레스타인과 피에로 너무나도 배포였고 지금 하마스가 가지고 쓰는 그런 무기들의 북한말 써있고 그리고 땅굴 전법 그 다음에 이렇게 날아오는 전법 북한이 다 전수해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란과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베스트 프렌드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그런 전선과 파트너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그 하마스가 와가지고 기관총 쏘는 거 보면서 너무 무섭다고 생각했던 게 북한에는 그런 사람들이 20만 명이라는 거죠. 특수부대가 20만 명. 이 사람들은 그냥 바람 타고 와가지고 후방에서 공격하자는 이 태정의 20만 부대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정책 결정자에 비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정책 결정자들은 북한과 이익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각별히 더 조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그런 집회의 주제처럼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헌신하시면서 자유라는 가치를 심어주셨고 또 비자유 진영의 침략에서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싸워서 자유를 지켰을 때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거룩해지기를 기도하고 이게 세계 최대의 LGBT 행사가 있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땅이 거룩해지고 그 땅이 돌이켜서 우리가 북한 지나서 중국 지나서 빵빵빵빵 탄 국가들 지나서 아랍 국가들 지나서 예루살렘에서 함께 평안을 축복하는 그 날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그 시발점이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바른 가치 위에 같이 서는 그런
그런 시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행사와 우리의 기도가 그 시발점이 될 거라고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